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남미 특집으로 함께 몇 주간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다뤄보고 있는데 네. 볼리비아는 할 줄 몰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소요 사태가 나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난 시간에 이 모랄레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볼리비아의 근 한 13년, 14년 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보기에는 참 잘했구만 싶은 그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약간 문제를 일으키게 된 트러블 메이커의 중심으로 가 있었는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죠. 네.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금까지 좋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부정적인 거를 내가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만약에 볼리비아에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소수 엘리트층이 아니었다면 근데 소수 엘리트층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내 DNA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볼리비아에 살고 그런 그 극우 세력 그런 성향을 가진 소수 세력이 아니라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모랄레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악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주 심한 노동을 하면서 노동운동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국부도 이렇게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속될까? 불안함이 있겠네요. 예, 이거는 사실상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요. 아마 다시 거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모랄레스에게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한 내가 만약에 볼리비아에 있었다면이라고 이제 자문을 자꾸 던져보는 건데 하지만 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원칙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들어요. 엄청나게 고민은 됐었겠지만 아마도 모랄레스 대통령이 한 번 혹은 두 번 하고 싹 물러났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물러났겠지만 볼리비아의 상황은 지금보다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볼리비아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볼리비아의 그런 그 열악한 그 구조 이런 것이 이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과연 이 소위 말해서 이 가속도를 이어받아 쭉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내가 이걸 조금 더 끌고 나가야 국가가 어느 정도 더 뭐라고 할까요? 복지 국가이며 어떤 그 최소한 그래도 정의로운 국가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 모랄레스의 제가 이제 패착?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이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 내부에 있는 친미 세력들에게 그 빌미를 당연히 주겠죠. 그러니까는 삼선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는데 사선까지 또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면서 너무 좀 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물론 그 원주민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전임 대통령을 이제는 외국으로 그러니까 망명시키면서까지 정권을 차지했어요. 두 번째 정권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적인 절차를 잘 따랐고 세 번째 정권 때는 어땠는지, 네 번째 또 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땠는지 그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되게 돼 있는 것들을 자꾸 바꿔줬어요. 근데 이제 사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리수라는 거죠. 여기서는 무리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랄레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치고 네.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모랄레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이제 정권을 가지고 으쌰으쌰 우리가 해왔던 이 볼리비아의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왔던 그런 활동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불안함이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랄레스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수 있죠.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리비아 사람이었다면은 저도 그런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의 결론은 그래도 민주적 절차는 따라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볼리비아의 봐야 될 텐데. 영원한 미래에 대한 문제고 저 민주주의의 역사는 당장 어떤 부의 역사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제가 이제 하나는 아까 그거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의 어떤 패착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눈에 확 들어오는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정권 연장하려다가 쫓겨난 이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이 방송을 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볼리비아에서 그토록 이런 궁금증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원주민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을 당연히 이제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랄레스 대통령을 계속 찍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한번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국민 투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목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 그렇지. 그리고 엘리트 아무리 엘리트 소수 엘리트 한다 그러지만 수적으로 적은데 네. 투표를 하면 항상 밀릴 텐데 왜일까?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볼 문제인데 뭐냐면 볼리비아에 이 촐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촐로? 촐로. 네. 복수로 하면 촐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촐로스. 그런 촐로, 남성형이 촐로, 여자는 촐라. 촐라.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촐라. 촐라. 그다음에 예. 이제 여성 복수는 또 촐라스 이렇게 촐라스. 되는데 이 촐라가 뭐냐면은 이 원주민 중에서 과거에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다 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경제적인 조금씩 부를 이제 쌓아가지고 중산층으로 도약을 해서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농촌에서 이제 어렵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 도시화되고 네. 도시로 이제 진입을 해서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게 쌓은 그런 중산층. 부르주아 같은. 그렇죠. 부르주아화된 원주민. 네. 이런 사람들을 촐로스라고 불러요. 네네.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리비아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전통 의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채플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빵 모자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여자들도 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망토 같은 그렇죠. 거 두르고 이렇게 된. 그게 대표적인 촐라스의 그 어떤 모습이에요. 원주민 가운데 경제적인 부를 좀 축적을 해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유럽식으로 하자면 이제 이 부르주아화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출신은 원주민 출신인데 어느 정도 부를 이제 축적을 하면서 중산층화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랄레스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바라던 바잖아요. 이들을 중산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탄탄한 이제 네. 원주민이 탄탄한 중산층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볼리비아를 이끌고 자신들의 정권을 이끌고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인간의 그 불행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준비해봤. 자본주의는 달콤한 마약과 같다. 이게 맛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독이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싹 들어오는 어떤 그 달콤함. 근데 이게 너무 달아. 네. 주변은 안 보여. 내가 부를 축적을 하죠. 네. 근데 조금 더 벌면 더 올라가고 더 벌면 더 올라가고 쭉. 네. 너무 재밌어. 네. 재밌죠. 그래서 그 자체는 재밌잖아. 네. 좋은 일이죠. 예. 그럼 주변이 안 보여.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촐로 중산층화된 부르주아화된 이 원주민들이 아직 여전히 그 열악한 원주민들을 보면서 아 나는 쟤네와 달라 이 현상. 달콤한 마약을 섭취를 하고 나서 어찌 보면 이들이 앞서 그 친미에 앞장섰던 엘리트와 닮아가려는 그렇죠.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생활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향상되면은 이들이 변화를 바랄까요? 현상 유지를 바랄까요? 현상 유지를 바라겠죠. 현상 유지를 바라죠. 예. 그리고 자꾸 뭐 개혁 그리고 이제 우리 스페인어로 아스타 시엠프레 이런 말 있죠. 그 체게바라가 했던 그 굉장히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스타 시엠프레. 아스타 시엠프레. 아스타가 뭐뭐까지 이런 거고 시엠프레가 영원히. 그러니까 아스타 시엠프레 그러면 영원히 끝없는 이제 끝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아스타 시엠프레.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 저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정의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이 좀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화 중에 시지프스의 신화 있잖아요. 그 까뮈의 작품에도 나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내가 먼저 죽지 저게 성공하기 전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꾸준히 나는 해요. 그리고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또르륵 떨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현명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죠. 인간은 그래 알아. 난 신이 아니야. 난 인간이야. 하지만 나는 돌을 끌어올리겠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미련한 인간의 시지프스의 신화인데 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훗날 열매를 누군가가 가지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또 내가 죽더라도 올리려면은 그 뒤에 누군가는 또 취하겠죠. 이게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스타 시엠프레 이 체게바라의 말이 인간의 그 정의로운 그 마음을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스타 시엠프레. 예. 아스타 시엠프레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한번 이렇게 쪼가라 좀 제가 말고 이제 조금 하면 주세요. 아시니까 얘기하시죠. 아니 있어요. 이제 아스타 시엠프레. Seguiremos adelante. Como juntos seguimo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게을러지죠. 그리고 게을러진다는 것이 다른 의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개혁을 원하거나 그렇죠. 사회 정의. 그러니까는 우리 자꾸 그런 개혁에 대한 피로 이런 말만 하면 저는 이게 막 솟아올라요. 피가 막 거꾸로 올라. 지가 뭘 했다고 개혁을 피로. 개혁에 대한 피로감. 이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언론인들 자주 써요. 어휘죠. 예, 맞아요. 개혁에 대한 피로감. 언론인들 좋아하고 검사들 좋아하고 맞아요. 몇몇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네네. 뭘 했다고 그러니까. 피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제가 볼 땐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본능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거 그렇죠. 자체도. 근데 그게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동물적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정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현실주의인데 인간은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글을 그래서 박차고 나온 이브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그 배반하고 나온 사람들이 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신을 배반하고 나온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신만큼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신 밑에 있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라고 나온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이브의 배반인 것이고 또 인문학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이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신이여 안녕.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자들은 첫 번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차피 정글에 있는데 뭐 뭘 더 바래?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촐로들의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도 좀 그런데 변절? 그러니까 초심을 잃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초심을 잃은 자본주의의 그 달콤한 마약을 통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걸 게을리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사회 변혁을 위해서 좀 눈을 감아버리고 그렇죠. 이런 행태가 볼리비아에서 있었고. 그러니까는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토록 평생을 바치면서 네.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네. 그 노력이 결국 이들이 중산층이 되고서는 모랄레스를 배반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변절 네.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다수고 그렇죠. 뭘 하는데 왜 이게 아까 이제 투표에서도 부결되는 거 뭐 이런 게 왜 생기지?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모랄레스가 볼리비아에서 실패한 원인을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스로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뒀던 것들,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막 이게 좀 해가려고 했던 그런 어찌 보면 저는 이건 조급함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좀 오만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째로는 이 그 촐로를 중심으로 한 모랄레스와의 좀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 그걸 또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패착을 가지고 온 그런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촐로의 변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네. 이 모랄레스 스스로가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것 말고 그 세력 자체가 촐로에게 자꾸 자극을 줄 수 있는 좀 새로운 정책적인 신바람을 불어넣든가 아니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조금은 더 좋은 비전을 자꾸 제시를 했던가 그게 굳이 모랄레스가 아니어도 모랄레스를 이렇게 함께 뭐 지금 친모랄레스 그러니까 친모랄레스 세력들도 적지 않은 것 같으니 그들이 무언가 좀 신선하게 자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촐로들의 이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난 편해졌어 일단은. 근데 뭐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뭔가 패착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모랄레스 그 집권당에 패착이 있었기에 좀 등을 돌리게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게 돼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지적 그대로예요. 바로 그게 결정적인 모랄레스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모랄레스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래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면 이들을 더 끌어당기고 더 우리의 세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모델, 새로운 그렇죠, 해결책 유인책이 있어야죠. 그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이들을 그러니까 모랄레스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 느낄만 하죠. 네. 근데 인간이잖아 또 그렇지. 약한 인간이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을 그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진보 정권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인책을 준비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그 뼈아픈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알아요. 지금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친모랄레스 정권 엘리트들도 그 점을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대 갈등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도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볼리비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랄레스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는 것 같죠. 근데 자꾸 우리 같은 그렇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뭐, 딱 예. 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그리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두 번째 건 얘기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이들의 패착을 얘기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까 가스 전쟁부터 네. 얘기해가지고 민중의 봉기, 네. 정말 국민의 승리 이런 걸 경험한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들의 그런 그 민주적인 그런 승리의 경험 그런 그 동력으로 실제로 그 빈부격차를 줄여가면서 국가를 부를 좀 끌어올리고 성장시키면서 예. 볼리비아를 많이 좋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들에게는 엄청난 도덕적 우월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어요. 젊은 층은 몰라요. 가스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너무 달콤해요. 네. 근데 왜 마치 저 아베 총리를 좋아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네. 그런 얘기 제가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일본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아베를 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베를 왜 싫어하지?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아베가 나를 때렸어. 전쟁을 아니면 겪지도 않았고 내 돈을 뺏어갔어. 아니면 뭐 지금 나는 살기 좋고 그냥 우리 무슨 뭐라 그러지? 오타쿠라고 네, 하나? 오타쿠. 덕후처럼 예. 앉아서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뭘 해도 하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왜 아베가 왜 싫은데 이제 이거예요.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아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주변국들과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젊은 층과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성층과 대화가 안 돼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성층은 젊은 층에게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되는데 젊은 층은 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이게 적확한 말이네. 맞아요. 반면교사가. 그래서 소름 돋아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허허.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그거인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농담을 섞어서 얘기했지만 완전 농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보는 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으로 혹은 무슨 다른 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을 다시 이제 되돌아보는 이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1, 2년 뭐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바꾸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더 큰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국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젊은 층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수준 향상, 달콤함, 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주는 어떤 그런 힘. 근데 그 사이에 정신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양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 아버지 얘기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는 그 과거 독재 시절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잖아.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야 니들은 몰라 이 말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옛날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라떼 이스 홀스 말이 라떼 이스 홀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대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우리와 이제 공감을 하도록 끌어올려야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가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들은 과거 전두환, 박정희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니들은 몰라. 이거하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잠깐 저는 지금 볼리비아 얘기를 듣다가 계속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를 자꾸 되짚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때까지 갈 것도 아니고 한번 조금 얘기를 최근으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그 가스 전쟁을 통해서 그 로사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모랄레스를 세운 그 정권이 지금 어찌 보면 현재 촛불
전국에서 촛불 전국에서 정권을 잡은 그런 실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모든 국민들이 정말 개개인이 다 들고 가서 촛불을 켰지만 그래도 지금 주도적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 이하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서 지금 이 볼리비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지 저는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이었잖아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네. 그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과거의 저기 얘기만 하면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모험담밖에는 안 되거든요. 마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는 그들의 어떤 노력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젊은 층에게도 그 얘기는 반드시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들의 그 희생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네. 지금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세대는 바뀌었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시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실패.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뭔가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다방면의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그 작업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교육 문제로 가게 되는데 맞아요. 교육이 단순히 어떤 빈곤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위해서도 가장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교육 문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신문에서 검색해 보시겠어요? 교육 검색어 치면 정시 확대 내지는 수능 이렇게 대학 입시로 모든 게 이야기가 귀결이 돼요. 지금 사실 교육계 내에서는 굉장히 혼란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지난 정권을 쭉 보더라도 그 수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이게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이렇게 가느려고 했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논술을 집어넣는다든가 다양한 어떤 수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두 정권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싸움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다시 또 이게 이 정시 중심의 어떤 이런 그렇게 간다는 거에서 당연히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저는 아직은 정책적인 판단은 못 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배운 괄호 속에 넣는 판단 유보예요. 판단 유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을 갖고서 누군가 기득권에서 사회적인 지도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누군가 좀 자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소장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진짜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니까요, 진짜. 아이들 어떻게 하죠? 그 세대 얘기하셨는데 지금 세대가 더 쪼개지고 있는 거 아세요?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 30대예요. 그 30대 밑에 아이는 어찌 보면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 밀레니어들 오는데 이 친구들 생각하고 있는 또 세대 간 그리고 역사를 보는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사를 배운 집단이 있고 안 배운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괜한 지금 갑자기 막 교육 얘기가 나서 흥분을 하게 되는데 교육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논의가 거대 담론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든 조금 소장같이 계속해서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됐든 정말 김용옥 선생님이 됐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됐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이런 좀 거대한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어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 전 미래가 안 보여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있으셔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고 이제 볼리비아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은 볼리비아 얘기하다가 너무 교육까지 볼리비아 죄송합니다. 얘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 촐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촐로로 이제 상징되는 이 경제적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인간 혹은 그 이 사회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성숙 그런 단계로 가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시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시민을 얘기할 때는 유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탄탄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생겨난 그런 어떤 저 세력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현재의 그 민주주의를 만든 세력이니까 프랑스 혁명을 만든 세력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 시민은 경제적인 부만 그 얻어가지고 만들어질 수 이루어진 있는 집단이 게 아니라는 것. 예. 그 이들이 그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 것이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프랑스 혁명이 그 부르주아 혁명이잖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시민 그 당시 시민 이퀄 이제 부르주아인 것이고 그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혁명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빼더라도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부만 축적한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세상을 바꾸기에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학적인 그런 차원 말고 그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우리 공학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바꾸는 세상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이제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적인 그 사고 같은 것이 정말 절실하게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진짜. 것이 결국 네. 우리가 이제 이 볼리비아를 사태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예,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자, 이런 정보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희 인문결 TV를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 그리고 네.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뭐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누구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더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세계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네, 그렇죠. 참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만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인문결 TV에서 남미 특집으로 계속해서 남미 이야기들 좀 나누어 봤는데 볼리비아 사태라고 할 만큼 또 많은 또 사상자가 나요. 네. 이런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는 볼리비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단순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뉴스 검색하시면 그냥 표면적인 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